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뵈보셨습니다. 오늘은 안스리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식물을 키우지만 안스리움은 사실 잘 키우는 사람에 속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못 키우지만 그래도 꼭 키우고 싶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스리움인데요. 제가 몇 개 키워보진 않았지만 여기 보이는 안스리움 클라리네피움과 지금 신엽이 예쁘게 나온 크리스탈 호프, 비타리폴리움처럼 잎이 길고 늘어지게 자라는 안스리움 그락실이라는 식물을 3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키워보니까 이 그락실이라는 안스리움이 정말 안스리움 똥손도 키울 수 있겠구나. 제가 잘 키우면 다른 분들은 더 잘 키우실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키우고 너무 혼자 잘 자라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빨간 앵두 같은 이 그락실 씨앗 때문이에요. 그락실은 다른 식물과 다르게 자가수정을 하거든요. 지금 알이 다 익어서 뚝뚝 떨어져요.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익은 이 그락실 씨앗을 발화를 시켜놨거든요. 그거는 뒤에 씨앗 체종과 발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예쁘죠? 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먹으면 안 돼요. 독성이 있어요. 안스리움 비타리폴리움이라 그래서 넥타리폴리움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과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여기 가운데 잎줄기도 진하게 있고요. 그 식물보다는 이 식물이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 이 식물을 아주 작을 때 4,000원에 파주의 조인폴리아에서 몇 년 전에 데리고 와서 키워서 지금 이만큼 자라고 씨앗도 맺히고 있고요. 제가 안스리움 그락실이 키우기 쉽다고 하는 이유도 이 2가지 식물, 이 2가지 제가 키우고 있는 클라리네피움과 호프에 비해서 너무 순둥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클라리네피움은 국민 안스리움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성장이 엄청 느려요. 그리고 안스리움이 키우는 생육 온도가 열대 식물이지만 20에서 28도 사이에 제일 잘 자라거든요. 오히려 여름에 30도 넘는 너무 높은 온도는 잎이 녹아내리거나 못생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온도까지 안스리움을 노출시켜 본 적이 없어서 녹은 경험은 없는데 안스리움을 많이 키우시고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 그 시원하고 서늘한 20에서 28도를 유지시켜주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필로덴드론보다 안스리움이 빛이 더 적어도 잘 자라요. 대신에 이쪽 호프나 클라리네피움처럼 동그랗고 잎에 광택이 있는 안스리움은 습도가 70% 이상이어야지만 잘 자라기 때문에 거의 온실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예쁜 안스리움 그락실은 습도가 50만 돼도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저는 베란다에 행인으로 걸어서 키우고 있는데 특별히 뭘 해주지 않고 분무도 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평소 제가 키우고 있는 그락실의 모습이고요. 립살리스랑 필로덴드론 행인 옆에 걸어두고 같은 환경에서 키우거든요. 습도가 높을 때는 70에서 80% 정도 베란다 습도가 올라가고요. 창문을 열어두면 50% 밑에까지 떨어지지만 분무를 딱히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키우기가 정말 쉬운 난이도 하인 안스리움을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국민 안스리움, 그 다음에 호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라가면서 키워보시면 식물을 키우는데 재미도 붙이고요. 식물이 죽어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안스리움을 키울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우동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 우동뿌리가 과습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안스리움을 잘 키우는 흙을 따로 팔기도 해요. 화분도 있고요.
레추자 화분이라고 해서 저면관수 화분과 레추자 흙이 따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종종 안스리움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나 안스리움 전용 농장에서는 전용 흙을 팔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 공을 들여서 식물을 키우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을 자주 분갈이 해주지 않는 대신에 위에 올라온 뿌리들을 수태로 말아서 덮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 또 덮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잘게 자른 수태를 물에 불려서요. 뿌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젖은 수태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위로 약간 봉긋하게 고봉밭처럼 쌓아서 올려주고 있어요. 뿌리를 가려놨어요, 수태로. 그러면 화분도 많이 키우지 않아도 되고 과습 걱정도 없고 뿌리는 말리지 않으니까 수태를 계속 적셔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 이 잎은 최근에 나와서 잎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하트 잎이 너무 예쁘죠? 그때 나눔해드린 게 잘 자라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빛이 적은 자리에서도 잘 자라고 습도만 맞춰주면 안스리움들이 잘 크니까 실내 관엽식물로 식테크 때 붐을 타고 엄청 인기가 많아졌어요. 지금도 엄청 비싼 안스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스의 세계에 빠지진 않았고요. 키우기 쉽고 순둥한 아이들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스리움은 여름에 30도 넘는 더위에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비료를 챙겨주는 게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빨갛게 잎이 있기 전에는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가 이 꽃대예요. 안스리움인 호프나 클라리네피움은 자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 붓으로 칠해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락실의 경우만 지 혼자 알아서 자손을 번식합니다. 꽃대를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서 혼자 수정이 돼서 빨간 알갱이를 만들어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 드렸고요. 저는 보통 키우기 쉬운 식물 위주로 키워요. 관리도 수월해야 되지만 식물을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재미가 떨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키우고 저한테 잘 자라는 식물들은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다 잘 자랄 거라고 봐요. 이 딱 3개밖에 없는 안스리움 중에 그락실만 베란다에서 키우고요. 안스리움 호프랑 클라리네피움은 온실장에서 키우고 있어요. 온도가 거의 항상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여름에도 집 안에 있어서 온실장이 온도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실장에서 키우고요. 그락실의 경우만 제가 걸어서 키운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락실이니까 그락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락실을 베란다에다 걸어서 키우거든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크라메로 화분 거리를 만들어서 이 화분을 그 안에다 쏙 집어넣고 키우고 있어요. 오늘 지금 물을 줘야 돼서 엄청 가볍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응애가 좀 생기려고 하니까 응애는 약을 하나만 쓰면 잘 박멸이 되지 않으니까 친환경제 약품으로 2개 정도 써서 번갈아 가면서 뿌려서 번지지 않게 잘 신경 써주세요. 저도 요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약을 치면서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스리움 씨앗 이 친구 어떻게 받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잘 익은 그락실 씨앗은 손만 대도 톡톡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게 빨간색으로 익은 다음에는 그냥 정말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 뚜둑 떨어져요. 대신 이때 우선은 휴지 한 장을 밑에 깔고요. 손으로 살살살살 밀면 보이시죠? 옥수수 알 빼듯이 쏙쏙 나온답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주시면 돼요. 최종한 씨앗은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톡 하고 씨앗이 나와요. 하나 또는 2개가 나오는데요.
그 씨앗 자체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어요. 이 점액질을 씻어내지 않고 심으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항상 씨앗을 물에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씨앗 자체를 아예 물에 담근 채로 여기서 터트려서 씨앗을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담가 놓았다가 수태에다 올리고 있어요. 씨앗을 터트린 날 수태가 없다는 걸 알고 우선은 주문을 해놓고 급하게 키친타올 적신 거 위에다가 씨앗을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하게 싹이 올라왔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씩 초록색 싹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밀폐 용기에다가 옮길 거예요. 저는 베고니아 잎꽂이도 그렇고 다 주방용품 반찬통에다가 활용해서 쓰거든요. 안스리움 같은 경우는 밑에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요. 난석을 깔아 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토만 위에다가 한 5cm에서 10cm 사이로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잘게 자른 수태를요,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그거를 위에다가 한 3cm 정도로 다시 평평하게 깔아줄 거고요. 이때는 물을 꼭 짠 상태로 수태를 올려주시면 돼요. 곰팡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저는 과산화수소를 물에다 희석해서요, 수태 위에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흙을 조금 적셔야 돼서 밑에 난석이 깔려 있으니까 적당히 물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이 물이 계속 수증기가 돼서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는 싹이 난 씨앗을 하나씩 수태 위에다 올려야 돼요. 첫날 씨앗을 바로 수태 위에 올렸으면 이 작업이 없는 건데요. 제가 수태가 없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수태를 기다리느라 키친타올 위에서 발화가 돼버려서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수태 위에다 올리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엄청 신경을 써서 하나씩 옮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격 급한 애는 싹이 엄청 많이 자라서 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 애도 있어요. 드디어 다 옮겼습니다. 듬섬듬섬해 보이지만 여기가 싹이 다 올라오면 사실 이 상자는 되게 작은 편인데요. 제가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좀 타이트하게 했고요. 뚜껑을 닫아서 100% 밀봉을 한 상태로 베란다 구석에 햇빛이 좀 덜 드는 자리에 두고 지켜볼 거예요. 수태통에 넣은 지 4일차의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숨겨놨던 안스리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밀폐죠? 지금 이렇게 가둬놓고 저도 처음 오픈하는 거라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아주 아가지만 제법 초록잎들이 더 많이 나왔네요. 확실히 밀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들이 자라서 작은 모종이 될 때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꼬리가 보이죠? 올챙이 꼬리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로 흙에 뿌리가 박힐 때까지, 여기 지금 흙이 있으니까 흙에 뿌리가 박힐 때까지는 계속 여기다 둘 거고요. 아직은 베란다에 있는데 베란다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실내로 들여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100% 밀폐를 하면 이 안에 습기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물방울이 뚜껑에 맺혀서 떨어지고 또 밤이 되면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처음에만 수태를 좀 적셔놓고 이 상태로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애들이 좀 싹이 나서 모종스러워진다 싶으면 이 물이 부족할 거예요. 그때 물을 좀 주면 되거든요. 제가 굳이 안스리움을 채종한 이유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구독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채종을 했어요. 저번에는 한 분한테 밖에 못 드린 게 좀 아쉬웠거든요. 몇 개가 성장을 해서
어떤 분들한테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잘 케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쉽고 잘 자라고 예쁜 안스리움 크락시를 나눠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을까요? 안스리움 키우고 싶은데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안스리움 크락시를 한번 키워보세요. 혹여 당장 구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나눔할 때 꼭 저희 구독자님들로 만나 뵈어서 안스리움 크락시를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